이 가해교사 2011년 10월에 병가를 했었고요. 2023년 3월에도 병가, 2024년 10월에도 병가, 그리고 직전 12월 9일에 질병 휴직을 했는데 휴직을 내놓고 난 다음에 6개월을 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복직을 합니다. 복직하고 나서 불과 이제 사건이 있기 한 일주일도 채 되기 전에 컴퓨터가 안 된다고 컴퓨터를 부셨어요. 이튿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오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 이 교사건으로 인해서 장학사가 직접 왔죠. 그래서 분리 조치하시라라고 권고를 했고 이게 오전 상황이고 점심시간에 가해교사가 직접 나가서 학교 근처의 마트에서 흉기를 샀다. 의사 소견서만 제출하면 복직이 가능하다. 완치를 확인하지 않은 교육당국이 지금 문매를 받고 있다. 문매를 뭐 맞을 법하다 뭐라는 취지로 지금 제목을 뽑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교수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의사가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가 보다라고 또 교육당국에서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사의 진단이 정확한 거냐? 더군다나 핵심적인 것은 이 의사가 네. 발행했던 이 휴직을 위한 소견서 동일한 네. 지금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20일 만에 확 뒤바뀔 수가 있는 것이냐. 바꿔 얘기하면 질병의 이유로 네. 소견을 분명히 그 12월 초에 발행을 했는데 그쵸. 의견을 표명했는데 그랬는데 20일 지나고 나서 이건 괜찮다. 드라마틱하게 괜찮았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정확한 이 판단을 한 것인지 평가를 한 것인지. 나흘 전에 지난 6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 교사가 이제 퇴근 시간에 나가려고 보니까 깜깜한데 혼자서 본인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같이 퇴근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팔을 꺾고 헤드락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왜 나만 불행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장학사도 당일 오전에 오긴 왔을 텐데 장학사도 근데 장학사가 와서 얘기를 한다 그래도 분리 조치를 권유했다고 해요. 그럼 권유면은 이게 뭐 강제성이 없는데 이게 뭐 조치가 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지도한 교원 그 평가회 위원회에서 이 교사 중에서 여러 가지 지금 건강상의 그 문제로 학생들에 대한 수업 자체와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다면 교육감이 그 직권으로 분리를 한다든가 네. 이 일정한 강제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대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 2015년도에 이 제도가 생긴 이후에 딱 2번 발동이 되었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는 전혀 이런 위원회가 그 개최가 안 되었다. 아마 그 일정한 부담감도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까 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혹시 이게 뭐 인권에 대한 또 침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교사에 대한. 사실 이게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전조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일면서 감사 드렸어요. 이 가해교사 2011년 10월에 병가를 했었고요. 2023년 3월에도 병가, 2024년 10월에도 병가, 그리고 직전 12월 9일에 질병 휴직을 했는데 휴직을 내놓고 난 다음에 6개월을 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복직을 합니다. 복직하고 나서 불과 이제 사건이 있기 한 일주일도 채 되기 전에 컴퓨터가 안 된다고 컴퓨터를 부셨어요. 이튿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오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 이 교사건으로 인해서 장학사가 직접 왔죠. 그래서 분리 조치하시라라고 권고를 했고 이게 오전 상황이고 점심시간에 가해교사가 직접 나가서 학교 근처의 마트에서 흉기를 샀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저희가 보통 교수님 계획범죄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미리 어떻게 할 거다라고 이제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서 했을 때를 계획범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트에 가서 흉기를 사고 사실 거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루 상간에 반나절이 채 되기 전에 바로 지금 범행을 지금 한 거거든요. 이런 경우의 계획성은 얼마나 인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우발 범죄와 이제 그 계획 범죄를 이제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척도는 네. 일정한 공격 행위와 살해 행위를 했을 때 우발적인 살인은 주변에 있는 내 바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흉기를 사용해서 공격 행위를 하는 네. 것을 우리가 우발적 범죄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미리
그것이 3시간 전이든 4시간 전이든 어쨌든 네. 간에 미리 준비를 해서 흉기를 준비를 해서 공격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계획성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계획성이 그 한 달 전부터 있었는지 2달 전부터 있었는지 이것은 이 사람의 관련된 이 수사가 필요한 이런 그 사항들이죠. 뭐 이를테면 개인의 일기라든가 어떠한 내용을 검색을 했는라든가. 네. 그런데 일단은 그것은 이제 수사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목전에 보여져 있는 그 맥락 자체는 네. 이것은 그날 바로 그 상황에서 이 아이가 뭔가 나를 유발시켜서 내가 네. 참을 수 없는 그런 이 감정 조절의 실패 때문에 했다라기보다는 흉기를 갖고 와서 내가 이 흉기를 사용하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도 알고. 마음속에 다 있는 상태에서 네. 공격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분히 이제 그 계획성이 그 농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이 장소라고 하는 것도 계획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하. 왜 지청각실 그리고 더 폐쇄적인 이 그 자재 창고 시청각실 안에서도 또 자재창고로 또 들어가서. 그렇죠. 그렇다 본다면 이 결과도 충분히 그 예견을 하는 것이고 아. 나름대로 끔찍한 행위 이후에 네. 그 다음에 무엇인가 다른 이른바 조치를 할 마음도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왜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갔느냐. 이것은 사실 일정한 마음속의 지도상에는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려져 있었을.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인지 지도라고 이제 통상 그 표현을 하는데요. 네. 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그 순간적인 그런 우발성이라기보다는 상당한 계획성을 어쨌든 갖고 있었던 이런 그 징표가 아닌가라고 평가합니다. 7, 8년 전부터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었다. 휴직 20일 만에 복귀를 했고 그리고 범행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사가 복직을 하면서 의사 소견서를 같이 첨부를 했다라고 해요. 이 소견서를 첨부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라는 소견서를 제출했다는데 지금 국민일보는 이 부제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의사 소견서만 제출하면 복직이 가능하다. 완치를 확인하지 않은 교육당국이 지금 문매를 맞고 있다. 문매를 뭐 맞을 법하다 뭐라는 취지로 지금 제목을 뽑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교수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의사가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가 보다라고 또 교육당국에서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사의 진단이 정확한 거냐라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들어요. 뭐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네. 상당히 부적절한 소견서가 아니었겠느냐.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이제 끔찍한 행위들이 있었고 그 전에도 사전 징조들도 농후했던 이런 상황이 보여지는 거죠. 네. 그 5일날 같은 경우는 전혀 이유 없이 컴퓨터를 파손하는 거 하면 6일날은 동료에게 폭행을 하는 뭐 이런 행위들. 그렇죠. 이것은 사실상 이 무엇인가 이 심적인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소견서를 냈다라고 한다면 이 소견서의 그 정확성은 상당히 의문시 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핵심적인 것은 이 그 의사가 네. 발행했던 이 휴직을 위한 소견서 동일한 네. 지금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20일 만에 확 뒤바뀔 수가 있는 것이냐. 바꿔 얘기하면 질병의 이유로 네. 소견을 분명히 그 12월 초에 발행을 했는데 그쵸. 의견을 표명했는데 그랬는데 20일 지나고 나서 이건 괜찮다. 드라마틱하게 괜찮았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정확한 이 판단을 한 것인지 평가를 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 그 계제가 돼서 그냥 대강 아니면 허위로 한 것인지 그래서 이것이 이제 1차적인 그 문제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정확하게 소견을 밝혔다고 한다면 네. 그런 소견서가 이렇게 제출됐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끔찍한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사실 아쉬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가 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그 상황이 바로 교육청에서는 그냥 이 그 형식적인 의견서 소견서에만 매몰되었던 것은 아닌 것인지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평판이라든가 과거에도 유사한 경력이 있었으면 네. 조금 더 면밀한 심층 면담 같은 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왜냐하면 사실상 그 학생들이 제일 안전을 담보해야 할 그와 그쵸. 같은 이제 그 교사가 뭐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사실 무엇보다 이 적극적인 업무 몰입을 이제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어떤 식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수수방관한다고 하는 측면일까요? 이거 다 소견서 있으니까 우리 책임 아니다라고 하는 특유의 그 이 공무원의 이런 수동적인 태도
뭐 이것이 또 이런 문제를 잉태한 숨은 요인이 아닌가라고 비판도 해봅니다. 네. 사실 이제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좀 결론적인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1차적으로 소견서 자체가 적절했던 것이냐라는 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7, 8년 동안 계속 뭐 질병휴직에 뭐 병가 내고 아팠었던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채 한 달이 안 돼서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라는 소견서 하나만 믿고 그냥 다시 복직하게끔 두는 이 상황 자체는 맞는 것이냐라는 두 가지를 좀 같이 지적을 하셨어요. 네. 혼자 돌봄 교실 나오다 참변. 8살 하늘이 끌려가도 아무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상황이 교수님, 사실 돌봄 교실에서 시청각실까지 같은 층이었었거든요. 그럼 돌봄 교실 문 닫고 나와서 학교 건물 밖이 아니라 2층도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아이가 바로 시청각실로 어떻게 보면 끌려갔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래도 아무도 몰랐던 이 상황은 맞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그 해당 학교에서는 네. 그 돌봄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 교문까지 가는 것을 학생 혼자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많은 다른 학교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돌봄 교실 끝나는 그 시점부터 보호자가 직접 와서 손을 잡고 가는 이제 이런 형태인 거죠. 네. 물론 이제 이 대전교육청에서는 돌봄 교실의 유치에 따라서 그것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등학교 같은 이런 그 아이들의 행동이라든가 의사 결정 자체는 상당히 조금 만약에 안 좋은 상황이 있게 되면 네. 유인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이 부모님에게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이 더 지금 시급하게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네. 그 30분, 40분 정도 도대체 혼자만 놔두게 되었던 그런 상황이 이런 이제 일을 발생하게 했던 이제 숨은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또 한편으로는 많은 맞벌이 부부들은 아마 이 맞벌이 학부모들은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학교니까 학교라서 믿었다. 학교가 안전 사각지대일 줄 누가 알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교실에서 나와서 학교 건물 나오면 건물 나오자마자 바로 학원차를 탈 수 있게끔 거기에는 학원 이 승차를 돕는 선생님이 서 계시는 보통 대부분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상황이 돌아가는데 학교에서 나와서 문 닫고 나와서 그 학교 정문 앞에까지 가는 거기가 그럼 이젠 사각지대로 봐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그 안전에 대한 제도와 안전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안전한 것이지. 이제 학교라고 하는 학교 이 단어로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다중이용시설, 뭐 대표적으로 쇼핑몰, 백화점 이런 데 보게 되면 많은 다수의 그 안전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네. 과연 그만큼의 학교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 투자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느냐? 어떻게 본다면 그 퇴직한 그러한 이제 경찰관들 학교 보안관이라고 해서 한두 명 네. 있을 뿐이지 또 혹시 이와 같은 이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뭐 꼭 교사는 아니지만 그런 잠재적 범죄 의지를 과연 꺾을 만큼 그렇게 돼 있느냐? 뭐 참고적으로 그 외국 같은 경우를 이렇게 그 봤더니 그 학교 안에 그 예를 들면 등교 하교 시간에는 네. 아예 그 경찰 차가 그 안에서 주차하면서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혹시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자체도 범죄 의지력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요약하게 되면 그냥 말만 학교가 안전하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인력과 제도를 구체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지금 절실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복도에 만약에 CCTV라도 달려 있었다라면 이 교사가 쉽게 일로 와라고 아이를 복도에서 시청각실로 끌고 들어갔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다음 기사를 볼까요? 참극 전조가 많았는데 알고도 손 못 쓴 교육청 학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죠. 뭐 컴퓨터를 부수기도 하고요. 옆에 동료 교사에 대해서 뭐 갑자기 폭행을 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난 10일 날 있었는데 그로부터 한 4일 전에, 그러니까 나흘이죠. 나흘 전에 지난 6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 교사가 이제 퇴근 시간에 나가려고 보니까 깜깜한데 혼자서 본인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같이 퇴근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팔을 꺾고 헤드락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왜 나만 불행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동료 교사 입장에서는 같이 퇴근해요. 라고 얘기를 건넸다가 갑자기 마른 하늘에 약간 날벼락 같은 약간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누가 봐도 사실 수상한 이상한 뭐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장학사도 당일 오전에 오긴 왔을 텐데 또 장학사도 근데 장학사가 와서 얘기를 한다 그래도 분리 조치를 권유했다고 해요. 그럼 권유면은 이게 뭐 강제성이 없는데 이게 뭐 조치가 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 네. 지루한 교원 그 평가회 위원회에서 이 교사 중에서 여러 가지 지금 건강상의 그 문제로 학생들에 대한 수업 자체와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다면 교육감이 그 직권으로 분리를 한다든가 네. 이 일정한 강제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대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 2015년도에 이 제도가 생긴 이후에 딱 2번 발동이 되었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는 전혀 이런 위원회가 그 개최가 안 되었다. 아마 그 일정한 부담감도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까 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혹시 이게 뭐 인권에 대한 또 침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교사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적극적인 조치가 상당히 그 어려웠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 지금 대전의 교육청의 그 입장에서는 자신이 스스로 소위 말해서 그 네. 휴직을 하고 다시 재복귀를 한 복직. 경우에 네. 그 대상 자체가 그 규정에는 그 있지가 않다라고 하는 이제 평가인데요. 그런데 사실상 아까 우리가 5일, 6일 그렇게 네. 있었던 그런 상황을 학교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 대전교육청이 얘기하고 그렇다 본다면 이 대전교육감과 관계 그 책임자가 적극적으로 지금 질환 교원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네. 일정한 분리와 강제 조치를 했었을 수 있었던 것인데 상당히 그 소극적인 그 태도는 아니었던 것인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제도는 있긴 있었다라는 거죠. 다만 소극적인 태도로 이 제도를 실제 활용해서 실행으로 나아가지 못한 게 참극을 부른 상황 아니었겠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네.